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우주기업 뭡니까? 스페이스X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스페이스X는 엄청난 경쟁자입니다. 발사 횟수라든지 재사용 기술, 스타링크 모든 면에서 현재 업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로켓랩이 스페이스X를 완전히 대체한다라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랩이 스페이스에 대한 사업자로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 뭘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330달러대에 마이크론도 추천을 해드렸고 615달러대에 샌디스크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둘 최소 200%에서 230%의 수익분이 나와주었죠. 그런데 팩트는 뭡니까 여러분? 반도체 만드는 회사 이 두 기업뿐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의 삼성과 SK하이닉스 어떻습니까? 미친듯이 올랐었죠. 이런 것처럼 스페이스X와 함께 로켓랩은 같은 테마주로 묶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우주 산업을 실행을 할 때 이런 기업들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네, 헌터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6달러대에 추천을 해드려 150달러까지 상승분이 나와준 로켓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고점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나와주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추천한 다음 2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로켓랩 끝까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2006년 뉴질랜드에서 작은 회사 하나가 탄생합니다. 직원 수도 얼마 되지 않았고 공장도 없었고 자본도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 산업은 미국과 러시아의 영역이다. 나사와 보잉, 로키드 마틴, 유럽 우주국 이런 거대한 기관과 기업만이 로켓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로켓랩의 창업자 피터 백. 이 사람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항공 우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미 항공 우주국 나사 출신도 아니었죠. 그는 뉴질랜드에서 평범한 사람들처럼 기계 가공과 엔지니어 분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켓 엔진을 독학으로 연구를 했죠.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주를 훨씬 더 싸고 자주 갈 수 있게 만들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우주 산업은 한번 발사하는데 수억 달러,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산업이었죠. 위성 하나를 올리려면 거대한 로켓에 다른 위성과 함께 실려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날짜도 아니고 원하는 궤도도 아니었죠. 그냥 단순하게 빈자리가 생기면 발사를 했던 겁니다. 피터 백은 이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봤죠. 그리고 피터 백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2000년대 중반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위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스마트폰 기술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센서가 작아졌고 컴퓨터가 작아졌고 배터리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최소한 소형 자동차 크기만한 위성이 필요했던 일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크기의 소형 위성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성은 작아졌는데 로켓은 여전히 너무 컸죠. 이 시장의 빈틈을 피터 백은 누구보다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 작은 로켓을 만들자. 대부분 사람들은 큰 로켓을 만드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피터 백은 반대로 갔습니다. 작은 로켓을 자주 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생각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일렉트론입니다. 일렉트론의 목표?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렴하고 빠르고 자주 발사할 수 있는 소형 발사체를 목표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소형 위성 고객들이 몇 달, 몇 년씩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궤도로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소형 로켓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일렉트론은 당시 기준으로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갔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D 프린팅 엔진. 로켓랩의 일렉트론은 로켓 엔진 대부분을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생산 시간은 크게 줄었고 원가도 낮출 수가 있었죠. 그리고 기존 액체 연료 로켓은 복잡한 가스 터빈으로 연료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렉트론은 세계 최초의 배터리 구동전기 터보 펌프를 적용을 했었죠. 이 방식은 구조를 단순화하고 무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더 싸게 더 빨리 만들기 위한 기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년간 개발 끝에 2017년 드디어 일렉트론이 첫 비행에 나섰습니다. 미션 이름은 있죠. 테스트. 한국말로 따지면 이건 테스트다 이 말이죠. 이 첫 번째 발사는 민간 발사장에서 발사된 최초의 궤도급 로켓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로켓은 정상적으로 이륙을 했고 1단 분리, 2단 점화, 그리고 페어링 분리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까지 도달을 했죠. 하지만 지상 추적 장비의 통신 문제로 궤도 진입에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실패했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런데 피터 백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성공했다라고 말을 했죠. 실제로 로켓 자체는 비행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고 회사는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해 다음 발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2018년 1월 두 번째 발사가 진행이 되죠. 이번에는 일렉트론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 위성을 정상적으로 배치를 했죠. 이 순간 로켓랩은 상업용 우주 발사 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첫 번째 상업 발사까지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후 발사 횟수는 빠르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 연구소, 국방 관련 고객들까지 로켓랩을 찾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로켓랩이 그냥 작은 로켓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로켓랩이 진짜 바꾼 것은 로켓이 아니라 우주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언제 발사할 수 있을지 기다려야 했다면 로켓랩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발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후 정부 계약과 민간 계약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켓랩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로켓 발사하는 회사구나.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팩트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로켓랩은 로켓보다 우주 시스템 산업이 더 중요한 회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왜 월가가 로켓랩을 단순한 발사 회사가 아니라 종합 우주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잉은 비행기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식시장이라든지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보잉은 일반 여객기를 포함해 군용기와 위성, 방산, 우주산업, 서비스 전부 합니다. 로켓랩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로켓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우주산업 전체를 하나씩 갖춰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로켓랩은 단순하게 일렉트론 하나만 목을 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로켓 발사가 끝나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위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위성을 만드는 회사와 따로 이 위성에 달린 태양광 패널, 그리고 별 추적기, 반응 휠, 비행 컴퓨터, 이런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 또한 엄청나게 올라가죠.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로켓랩은 다르죠. 이 생각을 전체 다 바꿉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자 이거죠. 바로 여기서 로켓랩의 스페이스 시스템 사업부가 탄생이 됩니다. 스페이스 시스템, 여러분,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현재 로켓랩은 위성 제작부터 우주 부품까지 거의 전부 직접 공급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솔라 패널, 즉 태양광 패널. 위성은 전기가 없으면 그냥 우주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죠. 로켓랩은 우주용 고효율 태양전지와 태양광 패널을 직접 공급을 하고 있고, 이 제품들은 다양한 정부와 민간 우주 프로그램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션 휠, 반응 휠이라고도 하죠. 위성은 우주에서 방향을 계속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응 휠입니다. 위성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통신을 할 때도 자세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 시장에서 로켓랩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를 했죠. 왜냐? 이 반응 휠 로켓랩에서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타 트래커, 별 추적기죠. 우주에는 여러분 GPS가 없습니다. 그럼 위성은 자신의 방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별을 봅니다. 말 그대로 별을 기준으로 방향을 계산합니다. 이 장비 역시 로켓랩이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플라이 컴퓨터, 비행 컴퓨터라고도 하죠. 사람으로 치면 뇌입니다. 위성의 모든 명령을 처리하는 컴퓨터죠. 이 역시 로켓랩 제품입니다. 여러분, 슬슬 이해가 되시죠? 로켓랩은 단순히 로켓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우주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파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부터 우주에서 이 위성이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독점과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로켓랩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우주 부품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주 산업의 공급망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공급망입니다. 필요한 부품을 직접적으로 채굴을 하거나 만드는 회사들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까지 추천을 해드린 종목 중에 공급망과 연결된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2년 전부터 금과 은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난 뒤 계속해서 신고가를 도달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었습니까? 금이 올라가면 은을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 은 10여 년 전부터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 은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뭘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바로 은 광산주들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 광산주들 총 5가지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헤크라 마이닝, 유몬트, 퍼스트 메제스틱 실버, 파나메리칸 실버, 휘튼 프레셔스 메탈스, 이 5가지 전부 50% 이상의 상승분이 나와주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금과 은을 공급하는 기업들이죠. 이게 바로 공급망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해 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체포를 당했을 당시 3가지의 기업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뭡니까?
있습니다. 쉐브론, 바레로 에너지, 그리고 펠리스 66이죠. 바로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석유 기업들입니다. 석유를 드릴링을 하고 파이프라인으로 이동을 시키고 정제를 하는 기업들이죠. 이 세 가지 기업들 전부 상승국에 나와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급망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산업의 공급망이 이 기업 로켓랩,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에게 26달러에 추천을 해드렸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얼마입니까? 70달러대죠. 제가 이 로켓랩을 추천을 해드리고 난 뒤 약 200%분의 상승분이 나와주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얼마까지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까? 150달러까지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500%분의 상승분이 나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락이 미친 듯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의 수익률입니다. 즉 한마디로 공급망과 관련된 기업들은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이 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잡아야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망과 크게 관련된 기업들, 제가 운영 중인 이 홈페이지 칼럼에다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이번 주에도 올라오는 이 칼럼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켓랩이 이렇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 뭐겠습니까? 바로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사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부에서 사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납기라든지 원가라든지 품질이라든지 통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켓랩은 필요한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전략 덕분에 고객에게 위성 하나를 통째로 맡겨도 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로켓랩은 위성 플랫폼까지 직접 만들고 있죠. 한마디로 설계부터 부품, 조립, 시험, 발사, 초기 운영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단순하게 부품 회사였다면 이제는 우주 시스템 통합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 로켓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사가 새로운 임무를 추진하게 되면 국방부는 정찰 위성이 필요하죠. 예전에는 10개 회사와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켓랩 한 곳에서 위성 제작과 핵심 부품, 발사까지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도 줄고 관리도 쉬워진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로켓랩이 반복적으로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터백이 꿈꾸는 로켓랩은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그는 우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애플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칩도 만들고 운영체제도 만들고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죠. 로켓랩도 우주산업에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은 2026년 분기 매출 약 2억 30만 달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3.5% 증가한 수치로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로켓을 많이 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우주 시스템, 발사 서비스, 이 모든 산업이 함께 성장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백로그, 수주잔고라고도 하죠. 수주잔고 기본적으로 22억 달러 이상 돌파를 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으로 비유하면 오늘 손님이 많은 것보다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예약이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도 같습니다, 여러분. 수주잔고가 크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매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켓랩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주산업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뉴트론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수년 동안 엄청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금이 부족해지면 좋은 기술이 있어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서 로켓랩은 자금 조달을 포함해 2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회사는 이 자금을 뉴트론 개발과 신규 시설, 그리고 전략적 인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이 많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체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은 어떻습니까? 약 38% 이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장도 하고 있는데 마진도 좋아진다? 이건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회사라고 해도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뉴트론입니다. 뉴트론의 발사 일정이 지연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주가 변동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우주기업 뭡니까? 스페이스X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스페이스X는 엄청난 경쟁자입니다. 발사 횟수라든지 재사용 기술, 스타링크 모든 면에서 현재 업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로켓랩이 스페이스X를 완전히 대체한다라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랩이 스페이스에 대한 사업자로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 뭘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330달러대에 마이크론도 추천을 해드렸고 615달러대에 샌디스크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둘 최소 200%에서 230%의 수익분이 나와주었죠. 그런데 팩트는 뭡니까, 여러분? 반도체 만드는 회사 이 두 기업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나라의 삼성과 SK하이닉스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올랐었죠. 이런 것처럼 스페이스X와 함께 로켓랩은 같은 테마주로 묶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이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우주 산업을 실행할 때 이런 기업들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여 년 전에 인터넷은 새로운 산업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클라우드가 새로운 산업이었고, 그리고 불과 1, 2년 전에는 AI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현재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우주 산업이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우주, 방산, AI 인프라 기업들을 연결을 시키면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기업들, 제가 오늘 이 홈페이지 칼럼에 전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영상 아래 고정되어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크리에이터 헌터 칼럼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족한 헌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